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제 시작할게요. 뭐의 극한이라고요? 수열의 극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원래 첫째 항, 수열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항, 셋째 항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 학년 어렸을 땐 이렇게 배웠다고요. n번째 항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얘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항이라고 해갖고 구했었어. 일반항. 이 일반항을 구할 때 되게 유명한 게 등차 수열. 뭐가 유명하죠? 등차 수열 유명하고요. 또 뭐가 유명하죠? 등비 수열.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뭐도 이용합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K 공식, 시그마 K 제곱 공식, 시그마 K 세제곱까지 나라에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여기까지만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은요, 지금 당장 극한을 이 수업을 끄고 수열을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깨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띵수학이라고 치시고요. 수열 단원을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조회수가 10 미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갖고 이 조회수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공부를 꼭 하세요. 알았죠? 수열 공부. 그래갖고 수열 공부를 하고 오면 돼요. 공부하는데 맘 잡고 하면은 3일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뭐 복습도 하지 말고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수열이 뭔지 알았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까지 됐고요. 나의 궁금한 거는 좀만 더 가볼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걸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요 하고요. 얘를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따지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before, after의 관계를 따지는 걸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지금 이 단원이에요. 첫 출발이. 알았죠? 그래갖고 더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더 갑시다. 과연 어떤 수열이 첫장, 둘장, 셋장, 넷장 규칙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한없이 갔을 땐 어떻게 나올까요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걸 기호로 이렇게 써요. L, I, M 리미트라고 읽어요. 림이 아니고 리미트라고 읽고 N아 엄청 커져라 이랬어요. 내가 방금 전에 쓴 이상한 문자 썼는데 N아 화살표 엄청 커져라 이랬어요. 이거를 엄청 커진다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 안 이쁘다. 이렇게 써요. 이걸 뭐라고 읽죠?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가수들이 충분히 홍보해줬어요. 한 가수가, 그룹 가수가 홍보해줬잖아요. 이거 뭐라고 읽죠? 영어로는? 인피니트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무한대, 한없이 큰, 없을무, 무한도전이 조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진짜. 삶의 낙서를 잃었다. 와. 저의 20대를 함께 해온 무한도전 종영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끝자락에. 그리고 무한대 알았죠?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없을무, 끝한, 큰대. 정확하지 않아요. 한자는. 하여튼 끝이 없는 숫자. 계속해서 커지는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숫자보다도 훨씬 커요. 알았죠? 숫자의 끝은 없거든. 거기다 1만 더하면 계속해서 커지잖아. 기침해요. 어쩔 수 없죠. 기침이 나오면은 참으면은. 근데 또 참으면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지?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목 간지러워서 긁으면 계속 긁게 되는 그런 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있고, 제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n 값이 미친 듯이 커질 때, 과연 얘는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어딜 향해 달려가나요? 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말하는 거를 극한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수열을 n을 한없이 키웠다 라고 해갖고 수열의 극한, 극한의 체험을 하다. 이런 게 뭐 한없이 힘든 체험을 하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째 항도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우개 쓰자.
또 괜히 냅둬가지고. 자, 1. AN이라는 수열의 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 그럼 AN도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도 뭐가 될 거예요?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과연, 자, 얘는 1 이럴 거니까 저 끝에 어떻게 될 거예요?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고, 얘를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하고, 혹은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무슨 념한다? 수렴한다. 혹은 극한값을 갖는다. 혹은 극한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2, 4, 6, 8 짝수를 썼거든요. 그러면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E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갖고 한없이 갈 거야. 쭉쭉쭉쭉쭉쭉 가갖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라고 쓰면은 얘는 EN이라고 써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2, 4, 6, 8, 10, 12, 2억, 2억 2, 2억 4, 10억, 10조, 10조 2 이러면서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커지겠죠? 그 미친 듯이 커진다를 아까 전에 알려줬어요. 한없이 커지는 중이라고 하고, 얘는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뭐 하는 중이에요? 커지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무한대라고 읽고요. 얘를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산?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하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구나. 수렴의 반대가 뭐라고요? 발산. 발산의 정의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음.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연습. C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1분의 1, 그냥 1이라고 쓰겠죠, 원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러면 AN은 뭐라고 쓸 거냐면 n분의 1이라고 하겠죠. 이 정도의 규칙성 발견할 수 있음. 띵띵띵띵띵 이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얘를 쓸 때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cn 이렇게 될 거고, 과연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 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한 판을 한 명이서 먹는다. 피자 한 판을 두 명이서 먹는다. 4조각씩 먹겠네요. 피자 한 판을 3명이서 먹는다. 3조각까지는 못 먹더라도 가위바위보에서 2조각이나 3조각 먹겠죠? 4명이서 먹는다. 몇 조각씩 먹어요? 2조각. 근데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는다고 하세요. 피자 한 판을. 그러면은 한 조각을 막 미친듯이 조각 내야 되고,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처럼 생긴 거 먹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피자 한 판을 먹는다고 치면은, 안 먹어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공정하게 배분할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전 세계 인구만큼 n분한 한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먹지도 않는 느낌. 그래갖고 그 먹지도 않는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은 0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안 먹는 느낌, 배고픈 느낌, 이런 느낌이 될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목표치를 쓰는 게 극한값이에요. 뭐라고요? 얘는 진짜 1이었죠. 1 진짜 1을 쓰는 것도 극한값이고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걸 쓰는 것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극한값이라고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도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얘는 계속 커지는 거고. 얘는 어디 향해 달려가는 거야? 0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면 점점 0.0000000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갖고 얘를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극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는 거 맞죠? 아까 전에 하나만 더라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거는 첫 정리는 잘 해야 되니까 2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있어, 우리. 뭐 해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등차수열이네요. 마이너스 일반항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해봐. 도와줘야 돼요, 학생. AN 구해봐. DN 구해봐, DN. 잠깐만요? 지금 학생들이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하네요. 마이너스 3은 좋아요. 10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3m이라고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3n 이렇게 쓰면 돼. 알았죠? dn이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dn이라고 써도 되고 dn 이렇게 쓰면 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은 생각해보면 미친듯이 작아지잖아요. 음수를 향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한없이 작은 수 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당연히 발산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 보면 극한값이 없는데 이러면 돼요. 알았죠? 됐죠? 왜 하나만 더 한다고 했냐면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2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지금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열을 썼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반항 구해보세요. 뭐예요? 아니야, 마이너스 1은. 못 구하긴요. 마이너스 1에 m제곱이 아니고 m 플러스 1제곱 정도 되겠죠. 왜냐면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 3 넣었을 때 짝수번이니까 1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 n이라는 수열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없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죠. 없거든요. 근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산한다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발산인데 이걸 특이 케이스로 뭐라고 하면 진동한다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진동.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동. 발산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해도 돼? 저런 경우는 진동한다. 이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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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알았죠? 이것도 발산이에요. 진동하면서 됐지? 근데 이런 거는 수렴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져도 수렴한다고 한다고요. 어쨌든 이 셋을 핑크색 3인방을 뭐라고 그러면 발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헷갈려 하면 안 돼. 발산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발산은 3인방이 있어요. 한없이 큰 수, 미친듯이 작은 수, 또 뭐예요? 마지막 진동. 발산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고 한다고. 얘를 동시에 극한값이 없다고 합니다. 극한값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끝! 개념은 끝났어요. 교과서 개념은. 됐죠? 그래가지고 이해 됐음 안 됐음?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잘 봐요. 그러면 이런 성질이 성립하거든요.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는요. 뭐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 어디로 가냐면 베타로 간대요. 수렴한다니까. 괜찮죠?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먹히냐면은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더하기 빼기 BN 이라고 쓰면은 마치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쑥 가가지고 리미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거는 제가 리미트를 빨리 쓸 때 쓰는 행동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AN 더하기 빼기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라고 쓰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덧셈 빼 베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됐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곱하기 B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돼가지고 뭐 할 때? 수렴할 때. 돼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 지금 졸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3번 뭐라고 나눗셈 할 거예요. 나눗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나누기 BN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수렴만 한다면 단 BN은 0으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 의미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됐지? 이렇게 한다면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리미트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리미트 AN 나누기 리미트 뭐라고 쓸 수 있어? BN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 나누기 베타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베타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거 여기다 결정해놨고요. 그렇다니까요. 뭐 4번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해둘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과 상관없는 애가 곱해져 있어. 뭐가 상관없는 애? 칸. 이렇게 돼 있을 때 n과 상관없는 c가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c라고 쓰고요. 여기 리미트 an이라고 써가지고 c 알파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렴할 때의 성질이고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리미트,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는 걸 보여줬지만 이게 중요해요. 뭐 할 때만 가능합니까?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은 뭘로 수렴하냐면 5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라고 해놓고 얘는 7로 수렴한대요. 됐어?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 내면은요, 사람 전국적으로 껌이라고 생각하고 풀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할게요. 됐죠? 이 문제를 구하래요. 얘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3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라고 하고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라고 쓸 거고요. 이거 왜 됐어? 수렴하니까 5랑 7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당연히 3 곱하기 이거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 빼기 이거 몇이라고 하는데 7 해가지고 10에서 7 뺀 8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 맞죠? 되게 어렵지 않네요. 맞아.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였던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수랑 한없이 커지는 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이게 아니고 그냥 무한대예요. 알았죠? 어차피 큰 놈 더하기 큰 놈은 큰 놈이에요.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어차피 큰 놈 곱하기 큰 놈은 뭐가 될까? 무한대의 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특정한 숫자가 아니니까. 얘도 그냥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내요 안 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럼 뭘 내요 선생님 도대체? 이런 거 낸다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8 빼기 8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 빼기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예요. 뭐야?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숫자가 사라져갖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는 0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되고 얘는 몰라 이렇게 말해야 돼. 뭐라고? 몰라 이런 느낌. 우리나라 S라는 대기업과 우리나라 L이라는 대기업의 전재산끼리 비교를 하는 느낌? 아니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절대 안 되고 숫자가 아니라고요. 한없이 커지는 숫자라서 1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몰라 이래야 돼요. 선생님 이거 왜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그냥 말할게요. 삼성과 LG의 전재산을 비교하는 건데 삼성이 더 부자라는 건 알잖아. 근데 그거 우리가 막 평생 써도 그 사람 전재산 못 쓰고 내가 평생 써도 못 쓸걸 LG전자? LG의 전재산 못 쓸걸요? 그런 것처럼 되게 무한대와 뭐 한없이 큰 숫자끼리 비교하는데 그게 1이 될지 무한대가 될지 뭐 2가 될지 3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다고 0이 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알았죠? 이게 몰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0이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몇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1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없이 커지는 숫자와 한없이 커지는 숫자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없이 큰 수와 한없이 큰 수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문제는 뭐가 나온다?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얘 갖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하는 예시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n이 미친 듯이 커질 때 얘는 과연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특정한 숫자에 가까이 가면은 수렴한다고. 한없이 커지면 발산한다예요. 한없이 작아져도 발산한다. 왔다 갔다 거리도 발산.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가 궁금한 건데 이걸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n의 1부터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대입해 몇이에요? 1분의 대입하라니까? 3 좋아요. 3 2 대입해. 2분의 5 2.5 정도 됐네? 10 정도 대입해. 10분의 21. 헉! 2.1. 아직 더 넣어야 돼. 얘는 훨씬 커져야 돼. 왜? 초 큰 수. 알았죠? 100도, 100넣어. 200분의 어떻게 이걸 2.01. 맞죠? 아니, 더 큰 숫자 넣어야 돼. 원일 거냐면 한 2조 넣을 거야. 2조. 분모가 200이에요. 빨리빨리 말해줘. 이렇게 틀린 걸. 됐죠? 1조 넣을게요. 1조.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 10개. 1조가 몇 개 있는지 공 몰라요. 알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에 00000001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잘못 보면 몇처럼 보여요? 2처럼 보일까? 이게 뭐라고 말할 거야? 2땡땡땡땡땡땡땡땡1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점점점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슬프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슬프게 말했어. 이러잖아요. 점점점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2를 향해 가까이 가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뭐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이게 계속 이러기에는 계산기가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좀 심플하게 계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이용해요. 뭘 이용한다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숫자 요 사실을 이용합니다. n분의 숫자라고 했어. n분의 1, n분의 7, n분의 8, n분의 1억, n분의 10억, n분의 마이너스 3 다 상관없어요. 얘는 n이 미친 듯이 커질 거기 때문에 뭐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2가 왔다고 해봐. 피자 2판을 전 세계 인구가 다 먹는다고 해봐.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피자 20판을 전 세계 인구가 다 먹는다고 생각해도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동의하신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무엇이다 항상?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숫자 어디로 간다고요? 10명의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숫자는 뭐다? 0이다. 왜 다르게 풀게요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시냐면 얘를 이용한다요. 뭘 이용한다? 얘를 이용한다. 얘는 항상 0에 가까이 가니까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 잘 기억하세요.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누는 겁니다. 뭘로 나눈다고요? 분모를 최고차로 나누면은요, 분모의 최고차가 뭔데요? 얘 1차지. 그러면 n분의 n으로 나누는 거예요. 뭘로 나눈다고요? n분의 n.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럼 위아래 똑같은 행동만 하면 무조건 똑같은 숫자예요. 왜냐면 이걸 전국적으로 1이라고 할 거니까. 3 곱하기 1은 3, 5 곱하기 1은 5, 10 곱하기 1은 10. 그러니까 1 곱하면 계속 근음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파이팅해. 그래갖고 얘를 전개하면은,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전개하면 몇이라고 쓸 거예요? 1이라고 쓸 거고, 전개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2라고 쓸 거고, 전개하면 뭐라고 쓸 겁니까? 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나세요? 수렴만 한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니까, 영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다 뻗쳐 들어간다고. 뭐 한다고요? 뻗쳐 들어가가지고 리미트 2라고 쓸 거고, 리미트 n분의 1이라고 쓸 거고, 리미트 뭐라고 쓸 겁니까? 1이라고 쓸 건데, 백날 1은 어디로 가봤자 어디로 가요? 1로 갈 거고,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2로 갈 거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알려져 있다고요? 0으로 간다는 거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답 몇이에요? 2로 수렴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를 교과서에서 소개한다고요. 이걸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뭐 했다? 풀었다. 라는 겁니다. 이해함? 못함?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앞으로 어떻게 푼다고요?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온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푼다고요?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온다. 네, 이제 같이 풀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말이 2학년까지 이거 1학년 문제예요. 시그마를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요? 시그마 잘하는지 확인합시다. 자, 우선은요, 시그마는 곱골은 절대로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 무슨 꼴? 그래가지고 시그마 계산은 어떻게 하면 전개해야 돼. 무슨 개 해야 된다고요? 전개. 그럼 k는 1부터 m까지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어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럼 시그마의 선형성에 의해서 시그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k는 1부터 시작해갖고 m까지 해갖고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갖고 m까지 k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오, 그래요? 응, 그래. 하지만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건 고1 실력,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건 고1 실력. 모른다면 당장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외워! 세상에서 외운 걸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얘 외워버리면 말해. 10명의 학생들 대답해보세요. 1당 10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얘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당 10 말하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났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10일 아니에요 여러분아. n 플러스 1이에요. 됐죠? 통분까지 하면서 정리할까? 정리해야죠. 통분까지 하면서 정리할게요. 6을 하면서 같이 하면 돼요. 됐죠? 그럼 6분의 얘 전개하면은 2n 제곱인데 전개하면 2n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2n에다가 m 더하니까 3n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는 중이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6분의로 전개하면은요 3n 제곱이라고 쓸 거고 플러스 3n이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래갖고 막 최종적으로 통분한 거다. 통분 못하면은 이거 혼나야 돼 다들. 2n 세제곱 플러스 무슨 n 제곱? 6n 제곱 플러스 4n. 왜? 되게 잘했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뭘 하러 떠날까요? tn 구하러 떠나는 중입니다. tn을 구하러 떠나겠습니다. tn을 구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뭐예요? n까지. 곡골은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시그마는 계산?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무슨 n이에요? nk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또 뭐라고 쓸 거예요? n. 그 다음에 전개하면은 nk.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2nk 괜찮죠? 그 다음에 뭐야? 크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크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성형성에 의하여 천천히 풀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진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n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 이렇게 쓸 거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뭐라고 쓰겠습니까? n까지 크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얘 공식을 알았잖아요. 얘 공식 뭐라고? 6분의 뭐라고 말해봐. 1당식 잘했어요. 함정이 안 당하는군요. 1당식을 당했어야지 뭐라 하고 혼내고 이럴 텐데 안타깝네요. 얘는 K가 변수니까 뭐가 변수? K가 변수니까 N은 변수예요? 숫자예요? 숫자 취급돼가지고 이런 멋진 공식 있어요. 삐딩 곱하면 돼. 그래가지고 쟤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삐딩 곱하면 뭐예요? N세제곱. 저는 9명의 학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K는 1부터인데 K가 변수니까 얘 변수가 아니죠. 여기 곱하면 몇이에요? NC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자 얘를 계산할 건데 어머 K가 변수니까 얘는 앞으로 뛰쳐나가요. 그럼 2n이 있는 상태에서 진짜 한 번만 암산하게 해주세요. 2n 뛰쳐나가고 시그마 K 공식 뭐였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띠딩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얘는 아까 전에 외웠어요. 신기하게 벌써 외워버렸죠. 천재들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걸 다 뭐 하길 원해요? 통분해서 계산하기를 원하나? 해볼까? 우선 해봅시다. 이건 n세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더하기 수학 사라지면은요, 이거는 전개하자, 인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n제곱이라고 쓸 거고, 현재 여기까지 했음. 맞죠? 더하기 아까 전에 6분의, 이건 전개했었는데 뭐라고 전개했었죠? 2n세제곱 벤치마킹 커밍해. 3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얘도 했잖아. 어머! 얘는 핑크색은 해놨어. 그쵸, 여기. 똑같아? 완전 똑같음. 그대로 벤치마킹해. 그러면 6분의 뭐라고 쓸 거냐면은 2n 세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4n. 첫 번째 문제라서 매우 친절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2n 세제곱인데 6으로 통분해봐. 몇이라고 쓸 거야? 2n 세제곱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12n 세제곱.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2n 제곱인데 6으로 통분해. 그럼 6분의 뭐라고 할 거야? 12n 제곱. 핑크 그대로야. 와,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얘 뭐라고 쓸 거냐면 6분의 얘예요, 얘. 띠 길게. 얘라니까요, 띠 길게. 그래가지고 뭐야? 14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4n. 얘가 뭐냐면은 tn이야, tn. 선생님 거의 시그마 문제네. 맞아, 시그마야. 얼마나 좋아. 1학년 것도 복습하고 행복하죠? 그리고 답을 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갈 때 sn분의 뭐만 내면 돼요? tn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sn아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만 sn이 뭐라고 등장합니까? 나는 6분의 2n제곱 2n세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4n이란다 라고 등장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tn아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만 나는 여기 있다 라고 해갖고 6분의 tn 너는 14n 세제곱 플러스 18n 제곱 플러스 4n이라고 등장을 하겠죠. 그랬는데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번분수식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됐죠? 그래갖고 식 정리된 걸 쓰면 이렇게 쓰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4n 세제곱 플러스 18n 제곱 플러스
4n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2n 세제곱 플러스 6n 제곱 플러스 4n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음? 됐죠? 어머! n이 하나씩 커지면 미친 듯이 큰 거 더하기 미친 듯이 큰 거 더하기 미친 듯이 큰 거잖아요. 맞잖아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되게 커지고 되게 커지고 되게 커지는 거 다 더해. 되게 커지고 되게 커지고 되게 커지는 거 다 더해. 헉, 이런 걸 전문용어로 무슨 꼴이라고 한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푸는 방법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몇이야? 몇 차야? 3차. 그래갖고 여기 뭘로 나눌 거예요? n세제곱. 뭘로 나눌 거예요? n세제곱. 뭘로 나눌 거예요? n세제곱. 뭘로 나눈다니까요? n세제곱. 뭘로 나눠? n세제곱. 뭘로 나눠? n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얘를 이쁘장하게 계산하면 끝이에요. 끝나갑니다. 대장정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수학 약분되면 몇이라고 쓸 겁니까? 14라고 쓸 거고요. 얘는 n분의 18이라고 쓸 거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n분의, 이상해! n제곱분의 4라고 쓸 거고요. 얘는 몇이라고 쓸 거야? 2 더하기 n분의 6이라고 쓸 거고, 얘는 n제곱분의 4. 어머!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무한대분의 숫자. 이거 제곱이면 더 빨리 커져, 분모. 그치? 0으로 가고요. 아니, 제곱이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지잖아요. 0으로 가요. 답 몇이라고 쓰면 돼? 이쁘장하게? 7. 그래갖고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길고 이쁘게 무한대에도 뭐가 있다고? 등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는 건데 얘 앞에만 서면 n은 무시당해. 무슨 소리라고요? n제곱 앞에 n 있으면 무시당한다고요. 얘가 미친듯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정다움이 있잖아요. 정다움은 저예요. 정다움이 최용만이랑 최용만 앞에 섰어요. 뭐 앞에 섰다고요? 최용만 앞에 섰어요. 그럼 정다움은 갑자기 꼬맹이들 앞에 선 세계 최강의 괴물이었는데, 키 큰 괴물이었는데 갑자기 최용만 앞에 서는 순간 정다움은 이따만해지고 최용만은 이따만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돼갖고 무시당해요. 무슨 소리예요? 최용만이 지구 앞에 쓰잖아요? 지구에 비해선 최용만은 또 안 돼요. 점도 안 될걸? 안 보일걸요? 그쵸? 그러니까 무시당해. 누구 앞에 서면? 지구 앞에 서면. 지구 앞에 서면 무시당한대. 근데 지구가 우주라는 엄청나게 광활한 대륙 앞에 쓰잖아요? 보여요? 지구? 지금 지구 찍으면 보였어요? 이 지구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은 무한대라도 그 급에 따라서 무시당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사실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미 이것만 하고 쉴게요. 알았죠? 세상 행복한 수학 시간 한 문제 풀고 쉬기로 결정했어요. 진짜 2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5n 세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 있잖아요. 2n 플러스 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지구 앞에서 최홍만 3명이 점프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무시당할 거라고요. 무한대의 세계에선. 아시겠죠? 그리고 지구 앞에서 최홍만이 아니고 정다운 2명과 개미 1조 마리. 이거 좀 징그럽다, 그죠? 먼지 1조개. 먼지 1조개를 해봤자 무시당한다고요. 먼지 1조개. 이건 지금 내가 먼지 1조개 다 먹은 거야. 무슨지 알죠? 이랬는데 정다운 2명은 지구에서 보면은 티도 안 난다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답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답 뭐라고 낼 수 있어요? 2분의 5라고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도 봐봐. 따라가 보세요. 여기 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전에 뭘로 나누기 전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전에 이 무한대분의 뭐인 걸 확인했어요? 무한대인 걸 확인했죠? 그럼 무시하면 돼요. 지금 지구 앞에 최홍만 앞에 정다운이니까 최홍만 없애고 정다운 죽어 이렇게 한다면 된다고요. 최홍만 없애고 지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니까 정다운 한없이 작아졌어요. 됐죠? 그래가지고 답 내면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담? 7. 어디 갔어? 이거랑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 따위도 이제 풀 수 있겠죠. 어떤 문제 따위? 이런 문제 따위. 어차피 좀 이따 할 건데 그냥 심심해서 해볼게요. 잠깐만. 3n 세제곱 마이너스 2n 짠! 이렇게 돼 있어요. 답 뭐야? 무한대 왜? 뭘 백날 빼봤자
티도 안 나. 이런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죠. 뭔가 백날 더 해봤자 미친듯이 작은 건 확실해. 얘는 얘가 미친듯이 작아지는 걸 얘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지금 뭐 했어요? 방금 전에? 알려줬죠. 푸는 방법을. 사실 이거 문제 한 100문제만 풀어도 느껴요. 알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식 풀입니다. 1번 뭘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눈다. 쉴 거예요. 쉴 거야. 최고차로 나눈다. 2번 별에예요. 별에 무시. 그대 앞에만 서면. 이 노래 알아? 나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노래 시작.